처음 이런지 진짜 오랜만이네. 네,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양경규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좀 특별한 기자회견이 되겠습니다. 멀리 울산 동구에서 주민들과 노동조합 간부들이 올라오셨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각 노동조합이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어떻게 주민들의 삶을 같이 책임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해왔던 운동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또 그 속에서 정부에 대해서 요구하고 자본에 대해서 요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이 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주체는 동구 살리기 주민대회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울산 동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 요구안을 채택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에 요구하는 주민 직접 정치 운동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포산 터널 무료화, 동부해관, 서부해관 정상화, 조선업 하청 노동자 지원조례 제정 등을 이루어냈고 작년 3회 동구 살리기 주민대회 요구 중 하나인 하청 노동자 임금 착복 근절, 이른바 에스크로 제도 도입은 올해부터 HD 현대중공업 원청이 하청과 함께 도입해 시행하는 등 동구 주민의 요구를 한데 모아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공장 담벼락 안에서 임금만을 요구하는 운동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주민들과 함께 동구 전체를 살리는 운동, 동구 주민을 살리는 운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주요한 요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병락 현중지부 하청지회장께서 가장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노동당 후보이면서 현재 울산 동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예비 후보이고 무엇보다도 민주노총이 공식적으로 결의한 민주노총 후보인 이장우 후보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은주 전 울산시의원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오신 분들을 잠깐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호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안 오셨어요? 네. 그리고 이병락 현대중공업 지부 하청지회장님 오셨습니다. 예. 최용규 민주노총 울산 지역본부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락 현중지부 하청지회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현대중공업의 사내 하청 노동조합의 지회장입니다. 동구 살리기 주민대회는 2021년부터 사내하청 노동조합과 지역의 사회시민단체 그리고 지역 주민과 함께 동구를 바꾸기 위해서 함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동구 살리기 주민대회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동구가 바뀌려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고 주민들 18,000명이 넘는 주민들을 투표를 거쳤는데 거기에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임금 그리고 고용이 안정돼야 동구가 살 수 있다라고 다들 한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결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조선산업은 호황기에도 불구하고 하청 노동자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막말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주 노동자들을 대거 유입시키고 그에 따라서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조선사업은 초호황인데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은 제자리입니다. 2017년, 16년 약 4만 명의 노동자가 현대중공업에서 잘렸습니다. 그러나 그 노동자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현장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고
현장에서 다치고 병들어도 산재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눈치를 보면서 산재 신청도 회사를 그만둘 정도의 마음을 먹어야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 게 지금의 현대중공업의 사내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그런 현실을 바꾸고자 지역 주민들이 마음을 모아주셨고, 그리고 지금 지역 주민들이 GRC 분당에 있는 현대중공업 그룹 본사에 버스를 타고 오고 있습니다. 2시에 전기선 실질적인 사장 전기선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면담 요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울산에서 버스 타고 주민들이 오고 있습니다. 노사 간의 문제로 지역 주민들이 회사를 상대로 지금 이례적으로 이런 행동들이 벌어지는 것은 현대중공업이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이제는 담벼락안이 아니라 이제 주민 전체의 문제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기자 여러분들 2시에 GRC 현대중공업 본사에 주민들이 항의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많이 취재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동구에서 노동당 후보로 이번 총선에 출마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구 살리기 주민대회에서 공공의료 조직위원장을 맡기도 하고 있습니다. 울산 동구는 울산 사람들은 대한민국 생산의 거의 10%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울산 사람들은 폐암에 가장 많이 걸립니다. 사망률도 가장 높습니다. 울산 동구의 여성들은 전국 자치단체 중에 가장 수명이 짧습니다. 발암물질, 2급 발암물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고요. 현대중공업 본사는 조선해양으로 이름을 바꿔서 서울 성남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울산대학교 병원이 있는데 울대의대는 만들자 말자 아산병원으로 가서 지금 40년 가까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한 바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울산 사람들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의사도 제일 적고 교육 환경도 가장 안 좋습니다. 중앙 정치에서 울산을 생각할 때 생산 기지로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울산 동구 주민대회 조직위는 이런 지점들을 하나하나씩 찾아내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냈습니다. 울산 지역에, 울산 동구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자회견문이 저희 동구의 현재 현실을 알리다 보니까 조금 깁니다. 관심 있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울산 동구 소재 HD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알리기 위해 주민대회 대표들과 노동자 대표들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10월 15일 울산 동구 대항암공원에서 개최한 제3회 동구 살리기 주민대회에서 동구는 주민 18,007명이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울산 동구 주민들은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 요구안 중 기본급 30% 이상을 42.53%로 1위로 선택했습니다. 2위는 성과급 휴가 정규직과 동일 기준 적용, 3위는 임금, 각종 지원금 중간 착볼 근절 순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제3회 동구 살리기 주민대회에 참석한 동구 주민들과 하청 노동자들은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현장 투표를 하였고, 그 결과 HD 현대 본사 동구 주민 항의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울산 동구 주민들은 오늘 오후 2시에 HD 현사 본사 글로벌 R&D 센터에 방문하여 HD 현대 부회장인 정기선 대표이사에게 동구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도 마찬가지로 조선업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 하청 노동자 임금 인상, 말이 아닌
실천으로 답해질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선업 하청 노동자 실질 임금 인상이 매우 절박합니다. 지난 2023년 2월 6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울산 현대중공업을 방문해서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중구조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하청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첫 출발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부의 바람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조선업 호황이 도래했으나 조선업 인력난이라 하면서도 하청 노동자의 실질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은 외면한 채 최저임금 이주 노동자들을 대거 유입시키는 꼼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조선업 하청 노동자들의 저임금, 고위험, 다단계 하청 구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상용적인 본공은 급감하고 물량팀, 외주업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공의 임금 수준이 너무 낮고 지금도 수시로 임금체불과 폐업으로 피해를 당하는 하청 노동자들이 하루 일당이 높은 물량팀이나 외주업체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그냥 지부장님 좀. 뒤이어서 우리 현중 노조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현대중공업 지부장 백호순입니다. 이렇게 울산 동구 주민들과 절실함으로 절박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선업 상생협약 말이 아닌 실천으로 답을 해야 될 때입니다. 2023년 2월 27일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식이 현대중공업에서 있었습니다. 상생협약에는 원청은 적정 기성금을 지급하고 하청은 임금 인상률을 높임으로써 원하청 간 보상 수준의 격차를 최소화와 원하청은 상식적인 업무에 제약 도급 물량팀의 사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3년 11월 25일 경력난으로 폐업한 현대중공업 대조리 3부 혼진이 엔진 대표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평소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기성금을 충분히 주지 않아 인건비 지급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상생협약 체결 이후에도 임금체불과 폐업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들이 현대중공업 정문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상생협약에서는 물량팀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많은 하청 업체들이 물량팀이 70%가 넘을 정도로 다단계 하청은 오히려 심각해졌습니다. 올해 현대중공업은 에스코로제 결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작년 주민대회 하청 요구안 중 하나여서 매우 환영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에스코로 제도를 시행한다 해도 물량팀과 외주업체 등 사각지대 다단계 하청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은 반복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하나오션에서 300여 하청 노동자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호텔 무료 이용이나 의료비 지원, 가족까지 학대, 학자금 지원 확대 등 하청 노동자 복지를 늘려왔고 성과금에도 정액 가능 등 상생협약 이행을 위해 노력했다고 하지만 학자금 지원과 성과금은 건속에 따른 차등 지급이 되어 있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확대 효과는 미흡한 수준입니다. 하청 노동자 자녀들의 대학 학자금은 한 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해야지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수시 폐업과 임금 체불로 5년 건속 유지하는 하청 노동자는 극소수입니다. 평균 연령도 높아서 대학생 자녀가 있는 하청 노동자 대상자도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성과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 성과금은 건속 3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조선소 경력이 아무리 길어도 대부분의 하청 노동자들은 최대 성과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건속 기준을 완화하거나 조선업 경력 기준으로 바꾸는 등 체질 개선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조선업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에 나서야 될 것입니다. 울산 동구 주민들은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연약한 처우를 고착화시키는 저임금 고위험 작업 환경과 다단계 하청 구조는 정부의 묵인 방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선업 호황기에 임금 체불과 저임금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을 놔두고 저임금 이주 노동자 유입으로 인력난에 대처하는 정부와 현대중공업에 강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울산 동구 주민들은 정부와 현대중공업을 바라만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계와 주민, 지역사회가 한 목소리를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고 지방정부와 공조하여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과 제도 개선, 실질 임금 인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조선업 사내하청 처우 개선 역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14일 제3회 동구 살리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 대표자 일동. 네, 이것으로써 동구 살리기 주민대회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